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목도 폰트가 깨졌네요. 아니 진짜. 자,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 이야기 드릴 건데요. 올해 수능 국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그러면은 수능 국어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스마트스 학원에서는 이렇게 국어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이거 많이 보시라고. 네. 여기가 잘 안 보이시나요? 아, 그, 네, 여기 그러면은 불 잠깐만 좀 내릴게요. 좀 괜찮으신가요?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나눠서. 일단 우리 수능 국어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이제 거의 다 아십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신경도 안 썼죠. 2022년 수능 국어는 내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우리의 일로 돼버린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1월달 설명회 할 때만 해도 오오오 이러면서 막 적으셨는데 요즘은 다 아신다는 느낌으로 많이 이렇게 여기 많이 가보셨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가장 크게 변한 건 이 두 개예요. 국어에 선택 과목이 도입된다라는 거. 새로운 과목이 도입되는 건 매체 부분밖에 없고요.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선택 과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선택 과목들은 11문제고요. 전체 45문항인 국어 시험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공통 34문제. 공통 영역은 독서랑 문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 선택의 여러 문항은 아까 말씀드린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으로 나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수능 연계율, 즉 EBS 저희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라고 알고 있던 그 수능 연계 교재에서의 연계율이 축소됩니다. 현재가 지금 70%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50%까지 떨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접 연계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연계는 뭐냐면요. 수능 특강에 이육사의 꽃이라는 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시를 그대로 가져다가 수능에 내면 직접 연계예요. 근데 간접 연계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간접 연계는 이육사의 꽃이 수능 특강에 나왔으면은 수능에서 이육사의 꽃이 아니라 이육사의 교목, 이육사의 광야 이런 식으로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이 나와도 이것도 연계라고 쳐주는 겁니다. 이게 간접 연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할 분량이 조금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럼 수능의 난이도 자체도 아무래도 쉽게 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형 문제들이 좀 출제되는 건데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항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수험생들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선택 과목 결정이 그래서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좀 관심 있어 하시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화법과 작문은 상대적으로 중하위권들이 많이 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부할 분량이 적기 때문이에요. 언어와 매체는 쉽게 말해서 문법 그리고 새로운 과목 매체인데요. 매체는 화법과 작문이랑 좀 비슷한 영역,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문법은 그냥 문법이에요. 그러면 문법은 아무래도 공부할 게 좀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량 자체에서 아무래도 좀 중하위권들이 화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여기 조정 점수에서 화작을 고르는 친구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잠깐 언급했는데 이 조정 점수의 식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수학에서 뭐 표준 편차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을 막 쓰는데요. 어쨌든 확실한 거 하나는 화폭과 작문을 고른 친구들은 화작을 고른 친구들의 전체 학생들의 공통 영역의 평균 점수를 플러스해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고르는 학생들은 자신의 조정 점수에 언어와 매체를 고른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플러스해요. 그럼 제가 아까도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거 확실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하위권 학생들이 화작,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언어 매체를 고른다면은 그 평균 점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산점 되는 점수 자체가 아무래도 좀 생기기 때문에 언어와 매체가 크진 않더라도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있습니다. 다만 똑같이 다 맞았을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다 맞았을 경우에 한해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화작을 고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큰 차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평가원은. 그래서 조정 점수에서 작게는 한 1, 2점 정도의 차이, 크다고 해도 막 3, 4점 정도, 3점이면 너무 크죠. 거기까지 안 가게 만들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조그만 이득이라도 보고 싶다. 나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국어 성적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좀 언어와 매체를 고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진짜 헷갈린다. 내가 한 3등급 정도 되는데 헷갈린다 그러면은 언어와 매체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화작에서 원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공부할 분량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작년 수능 국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만 아프죠? 이 수능 국어는 그거예요. 제가 이 얘기 딱 한마디 하려고 한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내년에도 어려울 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드리려고 잠깐 넣었습니다. 그냥 그거는 좀 마음에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수능 국어 준비 방법 엄청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수능의 대원칙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사실적 독해예요. 그 시험지에 나온 글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사실적 독해예요. 이걸 잘해야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선지랑 비교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써져 있는 내용 속에서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가. 이건 사고력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두 개예요. 사실적 독해와 사고력.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개똥이가 영이랑 만나서 손잡고 소풍을 갔다 라는 내용들을 정확히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글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저는 독서에서는, 저희 스마트스에서는 구조다 학습들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다 학습들은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요. 그렇게 예측된 글의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른 독해, 조금 더 정확한 독해를 담보하는 독해입니다. 구조도 공부는 이제 들어오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변화하는 수능에 맞춘 대비법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언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연계 교재 중심으로 공부를 아직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간접 연계라고 하더라도 간접 연계를 느낄 수 있으려면 수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연계 교재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저희 스마트스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저희 영역별 전문가 수업 그리고 약점을 채우는 테마 클리닉 수업,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요, 저희가 기본 수업이 총 8타임입니다. 그 빨간 저희 팜플렛 보시면 좀 이해가 좋으실 텐데, 그 한 중간 페이지 조금 넘어가면은 1일 시간표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1일 시간표 있는데 보시면은 거기 막 오른쪽에 선택 과목 써 있고, 그러니까 네, 거기 시간표 부분 보시면은 저희 국어의 기본 수업은 총 8시간인데요. 이 8시간에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국어 선생님 4명 배치되어 있거든요. 뒤에 있는 저기 전성원부터 장명철 선생님까지 4분의 선생님들이 모든 클래스에 나눠서 들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독서 2명, 문학 2명, 이런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영역별로 더 전문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과 좀 더 밀접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호불호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선생님 혼자 독서를 가르쳐서 공부를 잘 못하겠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장치로 박아놓은 게 그 영역별 전문가 수업이라고 하는, 그래서 전체 선생님들이 전체 반에 들어가는 좀 그 형태의 수업을 잡아놨고요. 그리고 화작과 언매는 저희가 선택 수업 2타임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거 선택 수업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저희는 여는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희 테마 클리닉 수업 얘기 잠깐 드리면요, 이거는 학생 수요들,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밀접하게 상담하고 막 이런 것들 제가 그 약속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상담하면서 파악한 아이들의 약점들을 기반으로 그 테마라든가 클리닉 수업들이 배치가 될 거고요. 그리고 큰 흐름은 있어요. 가령 저희가 독서 같은 경우는 연계 교재를 직접 진도 나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려운 지문들을 테마나 클리닉 수업에서 다루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는 저희
이런 내용들이 3학기 정도에 들어갈 건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3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나눠서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다 국어 선생님들이 되게 아이들과 결합력이 높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방금 전에 드렸는데 저희는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국어 담임을 지정해서 좀 가르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 자습에서 내가 지금 전체 자습에서 국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할애를 해야 되는지, 그럼 내가 그 국어 공부에서 어떤 영역을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면 내가 자습 때 풀어야 될 문제집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지까지도 선생님들이 실제로 상담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의, 학생들의 그 취약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런 학습 계획들을 같이 수립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의고사를 총 한 올해 15번 정도 보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 끝나면서 잘 본 친구들은 사실 큰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혹시라도 좀 점수가 좀 덜 나왔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한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다 개벌 약점 체크하고 이렇게 해보자. 마음 추스려서 공부를 다시 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총 3학기 돼 있는 부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1학기 때는요, 여기 개념 정복하고 기출 암벽 정리, 수능 특강 정리라고 돼 있는데 저희 스카이에듀 교재랑 수능 특강 교재가 이때 저희가 나갈 거고요. 이걸 아이들과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2학기 때는 기출도 반복적으로 정리하지만 고난도 지문 그리고 간접 연계 분석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문학의 경우가 간접 연계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의 경우는 고난도 독서들, 그러니까 리트나 미트나 피트나 이런 좀 고난도 지문들, 국가에서 인정한 고난도 지문들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독해 실력을 좀 더 높일 겁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 정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학기 2달이 되는데요. 이때는 저희 한수 모의고사를 통한 파이널 강의 그리고 연계 총정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가고자 하는 학교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 스마트 학원과 함께 국어도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그리고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더 즐겁고 좀 행복한 연초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